안녕하십니까. 에덴셀 연구소의 이강우 원장입니다. 또 이 시간에 10대 여학생의 조현병 완치 사례를 같이 공부하고 치유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환자의 간단한 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 모양인데 방문 당시에 13세의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주된 증상은 심각한 환청과 피해 망상이 있었습니다. 피해 망상에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방문했을 당시에 병원 약에 반응이 별로 없었고 기존 병원 약의 한계를 느껴 증상의 완화도 별로 안 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무기력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모들이 한계를 느껴 이것저것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분자교정요법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자교정요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약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양검사 없이 분자교정요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방해준 몇 가지 영양제를 약 1년 가까이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의 효과를 못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영양요법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이것저것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분자교정요법을 조금 이해하고 있던 부모니까 영양검사를 하고 개인 맞춤 뇌영양요법을 한다는 에덴셀요법이 있어서 이걸 보고 신뢰가 가서 에덴셀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문하고 나서 상담 후에 영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영양검사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말에 저희에게 방문해서 영양검사를 하였는데 에덴셀 10종 영양검사에서 주목해서 보여지는 것은 셀룰로플라즈민이 23.9로 조금 낮은 레벨을 보였고 건강인의 평균치가 24 내지 36인데 23.9mg/dl를 보였고 호모시스테인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22.25로 높아져 있었고 망간이 2.6, 아연이 67로 결핍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호모시스테인을 영양평가로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질병의 진단 목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치료의학의 범주에 들어있는 회사가 아니고 개인 맞춤형 영양요법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의학적인 검사를 내용을 가지고 영양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양평가 목적으로 호모시스테인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체 내에서 메치오닌에서 호모시스테인을 거쳐서 시스테인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중간 대사물질인데 결과적으로 시스테인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스테인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사할 목적으로 호모시스테인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진단의학에서는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져 있으면 심혈관 위험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디까지나 시스테인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서 이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다른 여러 사례에서 치유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셀룰로플라즈민은 구리 운반 단백질이며 해독 기능과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기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중요한 핵심 영양소나 어떤 생체 분자들이 모자라면 우리 몸이 비상이 걸리고 또 몸의 비상 모드가 걸리면 뇌 또한 비상 모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역시 이러한 영양평가 검사 기준으로 볼 때 셀룰로플라즈민의 저하와 호모시스테인의 불균형과 아연의 결핍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합쳐져서 이 학생의 몸이 비상 모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뇌도 비상 모드로 바뀌어서
영양소가 모자라니까 또는 생체 분자가 모자라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요한 곳에 영양분을 더 보내고 중요하지 않는 곳에는 영양분을 적게 보내는 그런 비상모드가 발동됩니다. 그러한 비상모드는 모두가 모세혈관의 입구를 조였다 넓혔다 하는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을 분비하여서 모세혈관의 그 입구를 조였다 넓혔다 하는 방법으로 이 비상모드를 발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현병 같은 것들은 소위 전두엽에 있는 전전두 피질 부위에 보통 으로 가는 실핏줄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40여 년 전에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많은 기능성 MRI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가지 영상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로 조현병들은 전두엽이나 전전두 피질에 있는 그러한 또는 기저신경절의 뇌세포 뇌조직 중에서도 기저신경절에 있는 세포들의 불활성화가 있다는 것, 혈류 감소가 있다는 것이 이미 영상의학에서 증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포가 위축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세포가 위축되었다는 것은 다 알아냈는데 그 위축의 원인이 혈류 감소에 있다는 것도 알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혈류 감소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영양학적인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 치료의학에서 전 세계 어떤 연구소에서도 저희와 같이 이런 영양학적인 추적 조사를 개인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약간 옆으로 얘기가 샜는데 원론적인 얘기로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우선 장 모양의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은 셀룰로플라즈민, 호모시스테인, 아연과 같은 이런 생체 분자들의 결핍이나 이용 효율 저하가 있기 때문에 몸이 비상모드로 갔고 뇌가 비상모드로 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론을 근거로 이와 같은 셀룰로플라즈민이나 호모시스테인, 아연 등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인 맞춤형 영양보충요법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에덴셀에 거기에 맞는 식사지침도 또한 따로 제공을 하고 식사지침대로 먹고 마시고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월 뒤에 검사를 했는데 셀룰로플라즈민은 놀라울 정도로 27.4로 올라갔습니다. 정상 범위로 올라갔고 호모시스테인도 22.25에서 8.19로 정상화되었고 아연도 67에서 결핍 수준에서 82로 정상 범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았던 이 학생이 무려 4개월 만에 약물에 드디어 잘 반응하게 되었고 그 병원 약물을 정상이 없어짐으로 해서 병원 약물을 점차 감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님에게 병원 측하고 의논해서 약물을 적정하게 감량하라고 조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병원하고 약물을 좀 줄여갈 수 있었고 부모님의 의지대로 또 약을 정상이 좋아지면서 줄여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이가 너무나 좋아져서 빠르게 좋아져서 지속적으로 개인 맞춤형 이것을 토대로 같은 영양요법을 계속 실시하였더니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자신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페리틴이 조금 내려갔고 셀룰로플라즘이 다시 조금 내려갔고 호모시스테인은 정상값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리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페리틴이 24로 두 번째 검사에서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셀룰로플라즈민이 올라감으로 해서 페리틴의 이용 효율이 올라가서 이것이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셀 미토콘 요법은 각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합성하는 능력들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요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페리틴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맞는 영양보충 처방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이제 병원약을 거의 끊을 정도로 아이가 정상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즉 몸이 비상모드에서 해제되고 뇌가 비상모드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8개월 뒤에 영양학적인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습니다. 철분이나 페리틴, 이 115로 아주 건강인의 평균치만큼 올라왔고, 활성산소도 좀 더 300에 가깝게 내려왔고, 셀룰로플라즈민은 아주 기분 좋게 27.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시 호모시스테인이 5.8로 내려갔군요. 이렇게 된 것은 이 철분 이용률이 올라가면 이 시스테인의 소비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이 교과서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호모시스테인을 끌어올리기 위한 메치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더 공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했습니다. 셀룰로플라즈민은 제일 중요한 셀룰로플라즈민은 29.6으로 완전한 정상인의 건강 평균치, 교과서적인 평균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리틴도 154로 잘 정상인의 건강인의 평균치에 맞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호모시스테인이 약간 지난번보다 올라갔지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시 아연이 조금 내려갔군요. 내려갔었는데 다시 이 당시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뇌는 비상 모드에서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완치 수준에 도달해서 병원약을 다 이미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중학교에 다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었고, 이후에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이분의 이 환우의 부모 두 분은 우리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에덴셀 멘토 회원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현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완치될 수 있다는 증언들을 해주고 있는 증언 멘토로서 자원봉사 도우미로서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치료된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그 치료라는 것은 정상 완화가 주로 완화하는 것이 기존 치료의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분자 자연치유의학은 질병의 근본적인 완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이런 난치성 조현병을 저희는 해결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나 많은 의료진이나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나 의학 전문 관계자들이 조현병이나 당뇨병이나 아토피나 이런 거는 완치가 없는 병이고 평생 조절만 가능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고정관념이며 의학의 발달, 기초과학의 발달, 보이지 않는 분자 세계가 발달하면서 분자 구조를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의학의 혁신적인 방법, 분자 자연치유 의학으로의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기존 치료의학은 치료의학대로 급한 생명을 유지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면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데, 또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상을 잘 유지하는데, 고통을 줄이는데 기여를 하면서 그 치료의학은 치료의학대로 발달을 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근본적인 조기 예방이나 조기 완치를 위해서 분자 자연치유의학적인 방법을 더욱더 개인 맞춤형으로, 유전자부터 영양학적인 문제까지 개인 맞춤형으로 발달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시고 이와 같은 분자 자연치유의학의 발전이나 발달에 동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장 모양의 청소년 난치성 조현병의 완치 사례에 대해서 같이 그 사례의 임상 데이터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전문 강의를 상식 수준의 전문 강의를 제가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은 좀 의사나 약사 정도 수준의 강의가 수준은 되어야 강의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거보다 조금 수준을 여과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전문적인 내용들을 조금 여과해서 상식 수준에서 몇 가지 강의들을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에덴셀 미토콘요법은 분자 자연치유 의학으로서 개인이 스스로 분자 자연치유 의학을 공부를 좀 하고 스스로 에덴셀 미토콘요법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에덴셀 미토콘요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 사이트에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